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도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보는 복습 문제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무엇하고 거래량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문장으로만 보지 마시고 화살표 그려보는 습관을 키우자 그랬죠. 지금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해요. 그럼 화살표 방향을 놓고 보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동함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뭘 배웠냐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균형 가격은 정확히 알 수 있으나 균형 거래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이고, 둘째,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함께 나와 있다면 수요와 공급을 떼어놓고 하나씩 해석해야만 보다 옳은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수요 증가. 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끊고요. 자,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귀한다. 그럼 귀한 물건은 역시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따라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둘 다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끼리 묶였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 그랬죠. 제가 항상 어디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 나오면 부등호를 그리는 습관을 키워라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부등호 그려보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든 감소든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럼 변동폭이 큰 쪽은 수요의 감소니까 이때 공급의 감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수요의 감소는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떨어진다. 인기가 하락하는 거죠.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또 인기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까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줄어든다가 나올 수가 있겠죠. 3번. 자, 이제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그랬죠. 역시 크다, 작다 나왔다. 부등호 그려볼 것. 그럼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면 변동폭이 큰 쪽은 공급의 감소이므로 수요의 감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귀하다.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귀하니까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거래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을 보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 그랬죠. 일단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완전 탄력이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가격은 변화가 없다고 나와야 돼요. 왜요? 원래 완전 탄력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가격은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변동하는 경우가 완전 탄력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증가한다고 나왔죠. 그럼 우리 뭐 배웠어요? 수요건 공급이건 간에 관계없이 수요 공급의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은 같다고 배웠어요. 따라서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양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양은 증가한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가격 변할 때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구하는 값이니까 측정할 양을 붙여서 정량적 지표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6번 볼게요. 재화의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변동한다.
이것이 바로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문장 속에서 가격이 불변 이렇게 말 나오면 완전 탄력이고 양이 불변이라고 나오면 완전 비탄력이 답이 된다 했던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자 완전 비탄력입니다. 완전 비탄력이면 수요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균형 거래량 또는 뭐 이게 귀찮으면 거래자 빼고 균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전 탄력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은 양 불변이에요. 자, 8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탄력성이 높다. 탄력성이 높다는 건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 탄력성이 크다. 그럼 탄력성이 높다니까 크다. 그럼 탄력성이 높다, 크다는 것은 결국 수요가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기업의 총수입을 늘리고자 할 때는 당의 재화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건 다르게 바꾸면 저가 전략을 채택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탄저, 수비고, 암기법 있었잖아요. 그럼 수탄저가 뭐죠? 수요가 탄력일 때는 저가 전략 채택이 유리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즉 가격을 인상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배우신 기억 있으셔야 돼요. 자, 9번. 소득이 상승해요. 자, 소득이 늘었죠. 근데 수요량이 증가한다. 일단 여기서 끊으면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것은 우등제 또는 정상제라고 배우신 바가 있을 거고 반대의 경우, 반대라고 하는 건 소득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소득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물건을 정상제 반대, 우등제 반대니까 열등제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10번 보완제 그랬죠. 근데 보완제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의 가격과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반비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교차 탄력성 값이 음의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건 그 값이 0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또 무슨 경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여러분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건 정상제를 얘기하는 거죠. 왜?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 값이 플러스 값 나오죠. 그럼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건 0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니까 10번의 정답은 정상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 무엇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했던 내용, 반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걸로 만드는 작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